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순철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어, 주식 투자들 하시죠? 주식 투자.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주식으로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른바 주식으로 돈 벌기라는 제목으로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음, 자격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어, 적지 않는 세월을 주식에 관심을 갖고 내공을 꾸준히 다져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2월 달 수익률이 이게 보통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적은 푼돈으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푼돈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비중이 너무 작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람이 뭐 이까짓 건뭐 잃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심화 과정이라고 그러나 그 어떤 그 심도 있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보통은 한뭐 3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깡통도 차보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꾸준한 어떤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 주가의 어떤 흐름의 속성이랄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주로 그 주식을 매매하는 물론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 어떤 훈련을 여러 것도 해요. 뭐 숨은 그림 그 비슷한 숨은 그림 찾기랄지 틀린 그림 찾기랄지 이렇게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뭐 틀린 그림 찾기랄지 그런 것도 자주 해요. 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 생각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그 차트 차이점 그리고 우리가 그 메모리 그 뭐라 뭐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바둑에서 어떤 기보를 이렇게 외우듯이 포토그래픽 메모리 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차트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래해왔던 것은 분명히 차트를 이렇게 복사를 했다가 파일로 만들어서 쭉 이렇게 그동안 내가 거래했던 내용을 쭉 이렇게 그 저장을 해놨다가 에, 그 다시 그저 뭐야 어? 이게 바둑 기보를 이렇게 다시 놔보듯이 다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그뭐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아, 장이 끝났네.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를 매매를 해서 그 11%를 남겼습니다. 680만 원입니다. 680만 원 남겼는데 보통 680만 원이라면은 보통 사람의 월급이 두 달치 월급이죠. 두 달치 월급. 보통 한 번 거래할 때마다 그 정도로 수익률이 나는데 2월달 수익률은 3,68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을 쉬면서 시작한 건데 그런데 수익률이 꽤 좋아요. 자꾸 이제 계좌를 공개한 이유는 이것이 내가 어떤 실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또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운으로 버는 게 아닌 순전히 이제 그 실력으로 버는 거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계좌를 공개하고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한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하면은 어떤 수익률이랄지 또 손실률이랄지 그런 거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두 번은 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지만은 이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면 그것은 운이 아니고 실력인 것이죠. 그래서 뭐 실력을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내공을 다져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매매 예술이라고 그런가요? 어떻게 알고 뭐 나 같은 경우는 그 단타를 주로 해요. 그래서 뭐 2, 3일 내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하는데 어떻게 꼭지서 잘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사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러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거래량의 흐름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종목에 이슈가 있으면은 그 이슈나 뉴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력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차트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은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의 동향을 살펴야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살펴야? 그건 뭐 자신이 어떤 경험상으로 보면은
그 거래량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그게 그 지문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지문을 미세한 지문을 포착을 해야 돼요. 그런 미세한 지문을 포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매매의 타이밍이 이렇게 그 매매의 어떤 시점을 매도 시점이랄지 매수 시점을 잘 잡아서 할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올라가는 자리에서 파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건 뭐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지. 감각적으로 그게 감각적으로 딱. 근데 그건 데이터에 기반한 거예요.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기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가르쳐 줘도 몰라요. 우리가 그 공부 잘하는 누나가 언니가 동생을 위해서 노트 필기를 열심히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해줘봐야 동생은 그것을 받아서 다시 공부하는 동생은 이게 누나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한 이유가 있지요. 그만큼 자식에게 이렇게 우리가 선생을 하는 것도 선생도 자신이 배우기 위해서 선생을 하는 것이고 자기가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해서 동생을 준다는 명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공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동생한테 야, 필기 이 정리 잘 된 거야. 이걸 공부해. 그래 해봐야 동생이 어떤 그 공부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니만큼의 형만큼의 어떤 그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투를 잘하려면 뭐야 링에 올라서 두들겨 맞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맞아보지 않고 챔피언이 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물론 확률상으로 이게 내가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고 샀지만은 확 떨어지는 경우, 뭐 한가를 맞고 깡통 계좌가 되는 경우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식으로 몇백억 자산가가 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깡통은 한두 번 다 쳐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거저뭐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실패의 쓴맛을 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그 주식의 속성을 파악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펀드 매니저 막 전화하고 그 종목 추천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100% 이렇게 뭐 계좌가 성적이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그 장사한 거죠, 장사. 자기가 주식을 해서 돈을 잘 벌 것 같으면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그 사업성이 그 사업 자체가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투자자들을 모으고 종목을 추천해주고 뭐 종목 추천할 때 그게 다 올라간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래서 올라간다.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 내가 이렇게 추천을 하지만은 투자는 본인이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은 당신이 이렇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 남들이 돈을 번다 하니까 나도 주식 좀 해봐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섰다면은 그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그게 이렇게 태도를 좀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지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은 그 주식의 어떤 그 진실할지 주식의 진면목이 주식의 그 시장의 흐름이랄지 그런 또 진실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내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은 천재는 1년이면 되고 보통 사람은 뭐 한 10년 좀 뭐 IQ가 100 IQ 마이크베어 이게 100 나 같은 사람은 한 20년 정도 내가 한 주식에 관심이 가는지 한 20년은 됐는데 주식을 계속 해온 게 아니고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식만 하면 또 심심한 게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주식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직업이 포크맨이다 보니까 포크레인도 하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전업 투자도 생각해 보고 있지만은 앞으로 내 성적이 내가 이제 계좌가 아직은 1억이 안 돼요. 한 5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계좌가 6천만 원 정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공언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1억 계좌를 만들겠다. 근데 2월달 수익률이 4, 5천인 5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되더만니까 뭐 이러다가 한두 달 내에 1억 계좌를 만들겠어요. 근데 이러다가 한두 달 내에 1억 계좌가 되겠는데 그것은 이제 시간이 가봐야 알죠. 그거 내가 조금 뭐 오만이라면 오만이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담배를 끊기 위해서 내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억 계좌를 만들겠다고 동네 형들한테 선언을 했어. 내가 1억 계좌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1억 가지고 10억 버는 건 쉽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1억 계좌를 보여주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근데 올해 안에 1억 계좌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2월달 수익률이 꽤 되는데 뭐 보통 1개월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잘 버는 거예요. 굉장히 잘 버는 겁니다. 근데 3,680만, 3,800만, 거의 4천만 원 돈을 2월 달에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몇 달 내에 뭐 1억 계좌 만드는 거 우습겠죠. 그래서 1억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은 10억 만드는 건 우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1억 계좌를 꼭 기필코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부지런해야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니까 이게 뭐 그냥 뭐 공짜로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절대 세상이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포크레인을 해서 한 달에 4, 500을 버는 것보다 주식을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게 더 낫죠. 근데 어떤 투입 대비, 예, 포크레인을 나가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어떤 갈등 구조 같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임대 장비들은 어떤 뭐 자기들끼리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완전 더러운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봐서 좋고 순수한 이게 게임이 주식 투자란 게임이 이 게임은 페어플레이. 모든 게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해서 버는 거고 내가 못 이러면 내가 못해서 버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요. 근데 어떤 직장에 나가서 포크레인이라는 노가다를 나가다 보면은 진짜 더러운 더티 게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실력을 떠나서 그런 무식한 노가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더티 게임에 그런 것도 꼴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내가 이제 전업 투자가로서 전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극지연구소라는 곳에 이렇게 뭐 시설관리직 중장비 대원으로 지원을 했지만은 여지까지 채택이 안 됐어요. 그것은 뭐 물론 이제 그들만의 어떤 룰이 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는데 이번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래도 그동안 쭉 해왔던 걸 봐서는 이번에도 채택이 안 될 겁니다. 거의 채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삼아서 마지막으로 올해 딱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본다고 딱 지원을 했어요. 올해는 좀 일찍 했더라고. 일찍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3월 15일부터 해갖고 4월 15일까지, 아니야, 2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1차 서류 전형이고, 뭐 4월 달에 뭐 나온다는데, 거의 채택될 확률은 적습니다. 채택될 확률이 좋고, 뭐 아무리 내가 뭐 실력이 좋고, 뭐 세다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어떤 내가 이렇게 채택이 안 되는 이유에서는 뭐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는 몰라도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가들이 사람을 쓰는 방법하고 저는 공무원들이 사람 쓰는 방법이 틀려요. 제 공무원들은 굉장히 철밥통이라 그냥 사람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만약에 이제 보통 사업가들이 사람을 채용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채용하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스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일일이 지적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한테 맡겨라. 그 자신감 있는 사람 채택하지. 근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에요. 나 자신 있어. 나한테 맡겨.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잘난 체한다고 그래. 잘난 체한다고. 공무원들 그래. 우리나라가 동양적인 전통 어떤 사상이죠. 그런 것들이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사업가를 하는 사람들은 공격적 투자를 해야 돼요. 공격적 투자. 그래서 서양적인 사고방식이 좀 들어와 있다고. 서양적인 사고방식. 직선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동양적인 사상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또 장점만을 취하겠죠. 그래서 사업가들이 이렇게 사람을 보는 노라고 저는 그 공무원, 전 철밥통, 어? 그뭐 책상머리라고 그러냐? 책상머리들이 사람을 쓰는 방법, 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자신감의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잘난 체 한다고 그러고 우리 사업을 하는 사람, 저 새끼 자신감 넘치네, 좋아. 니한테 한번 맞고 보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보면은 딱 그거야. 우리 국지 내 채용 면접에 한 몇 번 가봤는데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번에도 뭐 쭉 그런 식이라면은 이번에도 안 되는 게 뻔하죠. 나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자신감이 있지. 당연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내 경력이 있는데 내 경력 짬밥을 믿고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부정적으로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저 말의 뉘앙스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너 땡큐. 나 못해. 안 해봤어. 딱 그런 식으로 딱 나도 내가 들어야 해주고 내 마음이 들어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 하나의 어떤 그 타이틀로 좀 자랑할 만한 뭐 극지연구소랄지 그런데 뭐 월동 대원으로 뭐 매차 월동대 정순철 극지연구대 정순철 그런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좀 되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는 게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추운 데 가서 뭔 개고생을 해요. 그래도 그 추운 데 가서 한번 이제 국가기관에 채용돼서 이렇게 어떤 명예의 타이틀을 얻는다는 것이 그것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 뭐 특별히 뭐 돈을 벌러 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집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딱 올해 한번 당신들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나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 말이야. 어? 알아서 해. 떨어뜨려도 괜찮아. 안 쓰려면 서류 정도 떨어뜨려. 상가시니까. 안녕히 계십시오.